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양대지수 오늘장의 출발 예상 체결지수가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3%가 하락한 2387.79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26%의 하락으로 787.37포인트 선의 호가 상황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동시호가 구간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가 목표 주가 도달한 종목이 있어서요. 먼저 보도록 하죠. HPSP입니다. 2차 목표가에 도달했는데요. 35.63%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무상증자가 되면서 사실 2월 28일에 공략해 주셨던 가격이 69,000원이었는데 무상증자 이후에 환산 수치로 매수가는 15,225원이 됩니다. 이러면서 목표가에 19,500원에 도달했고 그보다도 더 높게 고점은 26,650원 선에 형성이 됐는데요. 자, 수익률 30% 넘게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회사 자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너무 독보적입니다. 영업이익률 50%를 넘어가고 있고 이 업체만의 그런 제품밖에 지금 쓸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예스티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지금 어닐링 그쪽 장비 쪽으로 진출해서 조금 시장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쪽에서 좀 뺏어 먹을 수 있는데 예스티 쪽에서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조금 더 성장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려로 좀 잠재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22,000원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점력에 대해서 좀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22,000원까지 상향해서 대응 가능하다는 전략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 오늘 동시호가 종목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저항기라든가 인덕터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수동 전자부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전자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좀 수요가 좀 둔화될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51% 정도, 내년도에는 이제 97%까지도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하반기 때 상당한 이제 정도의 이익 성장이 있을 걸로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DDR5 그 전환기를 맞이해 가지고 네. 서버 교체 수요라든가 증설 수요 같은 것들이 하반기 때 집중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DR5에 들어가는 메탈 인덕터가 국내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독점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매출 이제 앞으로 향후 3년 정도는 이제 급성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 PER 8.3배 정도 되고요. 이 정도면 이제 DDR5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미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이고 차트 보시면은 주가는 이런 이제 박스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주들이 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승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4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이 10,000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려던 종목인데요. DDR5 확대 수혜주로 이제 올해부터 성장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메탈 인덕터 매출 증가 내다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400원 선인데요. 동시호가에서 소폭의 하락으로 16,0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주항공 뭐 다들 아시다시피 LCC 업체인데 국내 1위 업체죠. LCC 중에서는. 지금 중단거리 노선 회복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일본 탑승객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지금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동일 기종 운용으로 이제 고정비가 절감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120일선에서 지지력 확보한 다음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조금 반등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에 11월 달에 주가가 8,700원, 큰 양봉이 장대양봉 나오면서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거기서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중간중간에 등락을 조그맣게 조금씩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점 매수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 1위 제주항공 주목하고 있습니다. LCC 1위이기도 하고 일본 노선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베트남 수송객 수도 기사화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주항공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설정하면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보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0.2%의 플러스 14,79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 예상이 되면서 오늘 하락하는 쪽을 보시면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주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장에 4% 하락으로 24만 1,0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배터리 관련 주식들 1%에서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상승하는 쪽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취득 이슈와 함께 4%의 강세로 44,000원대 호가 나오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 3.6% 그리고 호텔신라가 2% 넘는 상승 기록할 것이라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SBS도 3% 넘는 상승이고요. 오늘 배터리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코스모화학, 이수화학, 사마알미늄 같은 종목들도 4%에서 7%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의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장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에코프로가 14%, 현재 13%까지 낙폭을 보여주면서 10%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만 4,500원.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따라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12에서 13%,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12에서 13%까지 크게 하락하고요. 성해 하이텍이 5%의 약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오늘 양대 시장에서 리오프닝주 눈에 띄는데요. 코스닥에서는 모두 투어가 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14%까지 강세를 띠면서 이틀 연속의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22,000원 선에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 모두 투어를 비롯한 리오프닝주가 주목을 받는데 일단 모두 투어 쪽에 쏠림이 나오고 있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20일) 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1% 내외로 하락하면서 금요일장 마감됐는데요. 은행 리스크의 불안감이 재차 부각됐고 3월 FOMC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시스템 안전하냐 이런 우려 속에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퍼스트 리퍼블릭의 신용 등급을 투자 주의 등급 B2로 7단계나 낮춰 잡았습니다. 또 경영진들의 주가 폭락 이전의 주식 처분 논란과 배당 중단 이슈까지 더해졌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재차 30%대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됐고요. 은행주가 미국장의 하락을 주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금요일장에 금값이 올라섰고요. 유가가 15개월 만에 최저 $70 선 아래로까지 밀려 내려서 있는 모습이죠.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0.7% 하락으로 달러와 약세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아닌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스위스발 금융 불안감은 일단 봉합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과연 여기에서 리스크 온 현상으로 이어질지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장 하락 호가로 출발할 것으로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호가에서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다만 이런 좀 금융 완화에 대한 움직임 속에서 성장주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개장 전에 사실 동시호가 구간에서 리오프닝주뿐만 아니라 로봇주의 탄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양대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16% 시가 하락을 기록한 이후에 낙폭을 약간 더 키우고 있고요. 0.32%가 하락하면서 2388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4거래일 만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68% 하락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초가보다 약간 더 밀려 내려서면서 0.62% 하락한 792.41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82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의 순매수 253억 원어치를 매수해주고 개인 쪽에서 이틀째 팔면서 174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하는 쪽은 일단 중형주, 철강주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121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이틀째 순매수,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도 사들이고 있는 기관이고요. 175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째 매도인데 현재 1억 원 정도의 소폭의 매도세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시면 양대 시장에서 다른 움직임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익 거래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비차익 매도를 누릅니다. 전체적으로는 15억 원 소폭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26억 원어치의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환율 시장 출발 상황 살펴볼까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20전 내려서면서 출발합니다. 1302원 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일단 크레디트 스위스 쪽에 인수 소식도 나왔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워낙 강세는 제한적인 모습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대형주 하락이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케미칼 2%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한지주도 1.59%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배터리주와 금융주, 또 자동차주, 현대모비스, 기아 1% 이상의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쪽에서는 카카오와 셀트리온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플랫폼 바이오주의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는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 한국전력이 1% 넘게 오름세를 띠고 있네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때보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4%에서 7%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이 4%, LNF가 2%대 낙폭을 나타내면서 배터리주 오늘 조정받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바이오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2%에서 3%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전체 동향들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하락 출발을 하면서 지수 관련 섹터들은 전기차, 이런 IT, 반도체 이런 쪽들은 힘을 좀 못 쓰고 특히 이제 전기차 쪽에는 에코프로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심리를 좀 악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양봉 전환을 했네요. 그래서 반등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좀 눈에 띄게 그 장 초반부터 강했던 쪽은
제약바이오 같아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넘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4% 넘게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좀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지금 거의 6%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뭐 카나리아 바이오도 또 상승을 또 5% 정도 더 가고 있고, 시총 큰 종목들 중에서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레오캠 바이오들도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4월 달에 이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올라갈 만한 섹터가 이제는 그 대안으로서 바이오 쪽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도 또다시 이제 눈을 좀 이제 돌려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들이 아침에는 시가는 괜찮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권으로 다 돌려버렸고, 네. 그리고 AI 관련주들도 지금 하락권이죠. 그래서 이쪽의 테마주들은 조금 이제 매기가 좀 빠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 하지만 크게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지켜주면서 바이오들이 조금 더 선방하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배터리에 이어서 AI와 로봇까지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로봇주가 동반 상승으로 나갔다가 지금은 좀 하락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바이오와 로봇이 함께 좀 결합한다고 볼 수 있는 큐렉소라는 종목이 22%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수술 로봇을 만든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큐렉소는 국내 1위의 수술용 의료 로봇 기업입니다. 오늘 장 급등하고 있고요. 최현재 전문가님, 시장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주식 관련이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뭐 지금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전문가님이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 안 해주신 업종들의 강세를 좀 보면, 우리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와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뭐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L, 이런 쪽도 1% 넘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 2%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인 선익시스템, 코세스, 이런 쪽도 강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은 넥슨게임즈, NC소프트, 펄어비스, 넷마블, 뭐 데브시스터즈, 이런 쪽에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좀 디커플링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따 좀 더 한번 보고 또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소형주고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 1,230억 원대 종목인데요. 상한가 곧바로 직행했습니다. 어제 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국제산업단지회사라는 쪽에서 투자 결정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중동에 진출한다라는 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오늘장에 상한가 들어가고요. 이 밖에도 이 중동 자금이 국내 쪽으로 투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단 오늘 바이오주의 강세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동향에서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최현재 전문가님께 질문을 돌릴게요. 네, 돌려주세요. 네. 지금 바이오주 강세 가운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렉소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데 15%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바이오 가운데서 이제 의료 수술용 로봇 기업입니다. 이 밖에 지금 뭐 바이오 중에서는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이 2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타 오늘 바이오주의 강세 특징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현지 전문가님. 일단은 셀트리온 삼총사들이 뭐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그걸 열어두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어떻게 본다면은 1월 요번에 랠리에서 소외되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리고 주가들도 뭐 어떻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자금들이 결국에는 어디 뭐 싼 게 없나 뭐 이런 쪽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바이오주를 좀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저는 뭐 순환매 차원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가지고 뭐 바이오 주식 뭐 지금 특별히 뭐 아주 뭐 강세가 나올 만한 이슈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른 주식들 대비 좀 못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장세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도 사실 앞서서 사우디 국영 기업 쪽에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소식으로 한 차례 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23%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 이런 좀 사우디 쪽에서 투자하는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중반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레이 같은 종목들이 또 오늘 고점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바이오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터리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라는 이슈가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 5월에도 전직 회장이 이것 때문에 좀 기소가 돼서 벌금을 35억 원 선고받기도 했었는데요. 에코프로가 이런 또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또 이벤트도 끝나면서 조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석경 AT 같은 종목은 또 상승을 합니다. 이 종목도 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앞서서 나왔었고 이걸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꾸준하게 상승 추세 유지됩니다. 오늘 장까지 14%까지 급등을 하고 있네요. 배터리주 동향 좀 짚어주시죠, 신기수 전문가님. 네, 배터리주들은 오늘 에코프로 때문에 뭐 다들 이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다들 빠져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건 때문에 뭐 배터리주들이 갑작스럽게 전체적으로 다 꺾여가지고 완전히 시세가 부러지느냐, 이제 그렇게 될지는 않을 거고요. 요 근래에 이제 저는 계속해가지고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셨다면은 뭐 이런 건이 터지더라도 크게 뭐 당황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워낙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라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 반등 이상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올라올 적에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매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저는 이제 전기차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극재 쪽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신고가를 내고 이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매기가 좀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쪽으로 매기 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저는 셀업체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유력하게 다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첨가제 쪽도 뭐 첨보라든가 또 뭐 전해질 쪽, 뭐 동화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도 아직 못 올라간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쳐다보시기보다는 오늘처럼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시장 좀 지지부진할 때는 저는 이제 뭐 PNT도 요즘에 이제 많이 좀 빠져 있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유력한 종목들은 전기 2차전지 쪽에서는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고체라든가 또 폐배터리라든가 이런 쪽들도 지금 이슈가 빠졌냐 그러면은 이슈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조정받고 소강 상태라면은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 조정, 2차 전지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주 전체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주 배터리에 이어서 반도체가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분위기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하락과 보합권의 움직임.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은 일단은 지키고 있는데 1% 하락이고요. 소보장을 보시면 크게 움직이는 종목 없이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3% 정도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의 추천주 HPSP가 3%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상승하는 쪽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락하는 쪽에서도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배터리 소부장은 혼조 양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강세를 띠고 있죠. 오늘 장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10%에서 12%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SFA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마이크론 1% 넘게 상승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주 가운데서 일부 종목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사실 그 안에 채울 장비도 사실 주목이 많이 될 것이고 또 반도체 K칩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과연 진정한 수혜주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시장은 계속 그것을 좀 찾아가게 될 텐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일단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종목별로 강세 종목이 조금 압축이 되고 있다.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간다. 쉬어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는 보입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는 저는 반도체 주식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랠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도 이제 돌아섰고 2차 전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돌아섰다는 거는 나머지 특히 이제 업종들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 리오프닝도 그렇고 아직까지 매기는 조금 시장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단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수가 단기 저점은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서 오늘 쉬어간다고 하면은 저점 매수 한번 가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멘텀 좀 더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또 강관 쪽과 인프라 재건 쪽도 흐름 괜찮거든요. 강관 쪽에서는 코센 1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휴스틸이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재건 쪽에서 현대두산인프라, 진성TC, 현대건설기계 3에서 4% 상승 탄력 보여주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여기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도 나오고요. 사실 드론 미국 쪽 격추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의 조종사가 상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인프라 재건이랑 강관 쪽의 상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인프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꾸준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잠재적으로 모멘텀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건뿐만이 아니고 튀르키예 건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중동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가 1차 지금 그 건설 완공입니다. 지금 벌써 2023년이죠.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지금 완전히 모멘텀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가 올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화됐고 단지 이제 상방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면은 뭔가 뉴스가 나와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그 건설 기계 쪽 보게 되면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빠지다가 반등 정도 나오는 거죠. 네, 두산박객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한참 동안 좀 몇 프로 좀 횡보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현대건설이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현대건설도 아마 4만 원 단 넘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잠재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이제 있는 걸로 보이고요. 철강 쪽도 마찬가지죠. 철강 쪽도 이제 그런 쪽을 본다면은 그 정도로 이제 움직인다 봐야 되는데 잠재적인 모멘텀은 있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반등 이상의 흐름을 보이려면은 뭔가 조금 더 확실한 어떤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 정도 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우주항공 관련주나 화장품주, 또 드론주의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아까 짚어주셨던 최원재 전문가님께 리오프닝주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전체적인 강세가 돋보이고 있죠. 토니모리가 8% 후반까지, 코스맥스가 7%까지 랠리를 펼치고요. 아모레퍼시픽도 5% 중반 이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주 쪽을 좀 보시면 오늘 호텔신라 4% 강세, 동시호가에서도 이 면세점주 눈에 띄었었는데요. 항공보다는 이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GKL 2에서 3%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는 잠잠하네요. 아까 호가에서는 좀 튀었었는데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중국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는 지금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어떻게 본다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거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 쪽의 소매 판매나 우리나라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지준율 또 인하하기로 했죠. 뭐 그런 소식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화장품주 강세는 중국 관련주들 말고 뭐 토니모리라든가 뭐 이런 색조 화장품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오늘 이제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실내 마스크 뭐 전부 다 이제 웬만해서는 병원, 약국 빼놓고는 네. 마스크를 전부 다 해제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홀가분하게 버티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주가들은 기대 심리 반영이 되고요. 중국도 진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게 효성 첨단 소재 오늘 6%까지 이 화학주도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드론주 이어가 보겠습니다. 드론주 오늘 동반해서 급등세를 펼치고 있죠. 네온테크가 13%, 베셀이 6%, PC 디렉트가 9%까지 강세를 띠면서 네온테크, PC 디렉트, 베셀, 파이버 프로 나란히 4%에서 13%까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도 2% 플러스, 네온테크가 강하네요. 이렇게 10%에서 2% 전체적인 상승세가 드론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드론주들이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드론주와 관련해가지고 굵직한 뉴스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실증 사업들, 네. 뭐 여수라든가 남원, 고흥, 뭐 세제에서는 UAM 관련해가지고 실증 사업을 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 배송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들에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이제 건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베셀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뭐 6% 반등이긴 하지만 빠진 폭에 비하면은 지금 바닥 잡는 정도고요. 네온테크가 조금 더 뭐 탄력 있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과연 모멘텀이 실릴까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은 지금 반등 나오는 거에 어떤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드론 관련주들하고 되어 있는 이 주식들이 그 드론 사업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늘어날까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뭐 로봇주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그런 연결 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반등 나온 이후에 또 이제 상당히 좀 옆으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주 항공주 가운데서는 제노코가 5% 후반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나란히 4% 넘게 상승합니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나란히 2%에서 3%. 오늘 뭐 아까 장 초반에 그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오늘 방산주를 포함해서 위성주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개장 전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배터리 다음으로 유력한 차기 테마로 바이오, 로봇, 우주를 꼽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유력하게 보시는 섹터 최현주 전문가님도 있으실까요? 글쎄, 로봇은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로봇은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추천을 많이 드렸고 올해 초에도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제가 뭐 로봇 관련주를 여기서 뭐 더 이상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 제가 여기서 언급해서 사자고 그럴 수도 없어요. 뭐 추세적으로 올라 있는데 지금 뭐 파는 거는 뭐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언급을 안 한 거지. 그걸 산업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서부터 추천을 안 해야 되고 올해도 추천을 안 해야 되는데 뭐 웬만한 종목도 제가 거의 다 추천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까지는 뭐 하다가 로봇 관련주를 이렇게 올라있을 때 사느냐. 저는 이제 그 관점이고, 많이 올라있으니까 조금 자제하자는 관점이고요. 우주항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말씀하셨죠? 바이오 하고 있는데,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괜찮긴 괜찮아요. 지금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세트레가이도 그렇고요.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테마도 괜찮고, 그런데 저는 바이오 주식보다는 차라리 우주항공 테마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간략하게 혹시 신기수 전문가님은 차기 주도 테마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차기 주도 테마가 아니라 로봇은 벌써 주도 테마였지 않나요? 근데 로봇을 넣었더라고요. 예. 로봇은 네. 전기차보다 더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차기 주도 테마로 보기엔 좀 그렇고 로봇은 이미 시세가 이제는 좀 성숙기에 진입을 했다 봐요. 그래서 이쪽에 뭐 새로 진입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국우주항공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뭐 AP위성이라든가 세트레이가이가 급등을 하고 있고 AP위성이 다시 또 뭐 신고가를 내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종목들을 그러면은 차기 테마라서 이쪽을 쫓아가야 되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반대고요. 지금 이제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죠. 지금 이걸 또 쫓아가가지고 얼마나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걸 본다면은 우주항공 전체의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은 좋다고 봐요. 또 로봇 사업에 대한 전망 분명히 좋죠. 근데 지금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좀 반영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주목해서 보는 게 오히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요즘에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고 제약바이오 투자가 쉬워지려면은 섹터 심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야지 제약바이오 쪽에는 투자가 쉽죠. 안 그러면은 그 종목 하나하나 다 연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드니까. 근데 전체적인 섹터 심리가 셀트리온이 좀 잡아줄 여지가 있다 보고 있고 저는 3월 지나고 4월 보면서 셀트리온이 가령 121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 심리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엔 종목별로 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AP위성이 현재 16%까지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300원 선 지지하는 가운데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환율이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로는 20전 하락한 1,302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299원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301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동성 위기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준과 ECB, BOJ, BOE, BOC 등 달러 통화 수합 유동성 강화를 위한 공조 조치를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표하면서 자금 경색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리스크오프 분위기도 다소 진정된 모습 보여주었고요. 또 여기에다가 스위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청 등이 지원하면서 UBS가 CS, 즉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요. 안전자산 선호의 미 국채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17bp 이상 하락했고요. 또 2년물 국채 금리도 35bp 이상 하락한 3.82%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달러는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68% 하락한 103.71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일결물이 1,306원 50전에 추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결물 수합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65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환 종가였던 1,302원 20전보다 약 6원 9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CS 유동성 지원 소식에 투자 우려는 완화가 됐지만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 국채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는 22일 미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는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료를 선택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고요. 또 25bp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 은행, 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그런 반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율은 장중 위안화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이 연동되면서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시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97원에서 1,303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좁은 범위를 설정해 주셨네요. 1297원에서 1303원 선 설정을 하면서 FOMC 회의를 앞둔 경계 심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딱 중심인 13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환율시장 동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위안화와 외국인의 동향에 따라서 환율시장 등락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현재 양대시장과 선물시장까지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쪽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제가 지난주 중반부터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요. 저는 요번에 FOMC 때 0.25%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0.25%라면은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시장이 더 움직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S&P 500 기준 4,100선,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 유력한 종목들 또 매수하시고, 요즘에는 반도체랑 2차전지 쪽이 시장에 이제 중추가 되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종목 고르기도 또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고가의 종목, 또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기 이런 것만 피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장한 지 30분 지나면서 지수가 반등하고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바닥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랠리가 FOMC 전후까지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도. FOMC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또 25bp를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25bp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미국 증시도 당분간은 조금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속보치로 전해진 UBS, CS 인수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미국의 지역은행 사태들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있고 회동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도 은행 시스템 위기 이런 거 잠시 좀 피해갈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잠복은 돼 있지만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거 영향력보다는 단기적인 랠리 구간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상승 압력, 상승세, FOMC 회의까지 좀 지속되면서 그 회의를 또 거치고 과연 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또 개장 상황 매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개장 오늘 최원재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